네, 아까 자연에서의 수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수량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수량화로는 제가 온도를 얘기했습니다. 온도. 구글에 온도라고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질의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뜨겁고 찬 정도. 그죠? 뜨겁고 찬 정도.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현재 바깥 날씨가 27도예요. 그런데 21도로 되어 있는 방하고 19도로 되어 있는 방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27도의 방에서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21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음, 시원하네. 그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27도의 날씨에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19도의 방에 들어갔어요. 음, 시원하네. 이러고 말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의 온도에 뜨겁고 찬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뭐 이해시 말고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자, 제가 27도의 날씨에서 그 27도의 온도에 의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편히 들어 누워 있다가 21도의 방에 들어왔어요. 오, 시원하네. 그러다가 다시 27도의 뜨거운 바깥 날씨에 나가가지고 막 뛰었어요. 뭐 축구를 했든지 농구를 했든지 하여튼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다시 21도의 방에 들어와요. 오, 오, 짱 시원해. 이러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21도의 방인데 왜 뒤쪽이 더 차갑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온도가 21도라는 절대적인 온도가 뜨겁고 찬 정도가 맞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온도에 대한 얘기를 기본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온도를 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계, 온도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온도계가 뭐예요? 온도를 잴 수 있는 기구죠. 아까 말했듯이 온도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계에서 이 온도를 잡는 절대적인 기준인 0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도. 막막하죠? 일단 조금 배웠다, 과학을 배웠다, 난 좀 과학을 안다? 라던가 아니면 약간 상식이 좀 풍부하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온도가, 온도계에서 말하는 이 0도가 섭씨로 따졌을 때 얼음의 어느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얼음의 어느 점을 0도로 잡았죠?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얼음의 어느 점은 0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어, 초냉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얼음이 얼음을 뭐 막 초냉각이 뭐냐 하면은 물이나 다른 액체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느 점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얼지 않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물 이렇게 가만히 놓고 서서히 온도를 내려요. 그러면은 그게 0도에서 딱 안 얼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초과한 다음에 얼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조그만 얼음 조각 넣는다던가 막 약간 흔든다던가 하면 갑자기 얼어버리면서 온도가 0도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를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 기술했어요.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 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도에프를 잡은 사람이에요. 화씨를 잡은 사람입니다. 예.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얼음이 어는 점을 고정점으로 쓰기가 참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0도를 얼음이 어는 점, 뭐 물이 어는 점이라고 하던가 그게 어는 점으로 기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확히 0도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초냉각을 방지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인식론전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온도계 속에 있는 액체 부위가 변하지 않으면은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데 그런 보장이 또 어디 있냐는 거죠. 솔직히 막 바깥의 온도가 한 3도, 4도 정도 올랐는데 온도계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부피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액체 부피가 꼭 그렇게 온도를 확실히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괴사한 액체도 있어요. 물이 가장 괴상해요. 예를 들어서 물은 부피가 가장 작은 게 0도가 아니고 영상 4도예요. 그래서 0도에서 4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뭐 왜 그런지는 이걸 분자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복잡한 얘기가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은 온도계의 고정점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그럴듯한 고정점들이 다 엄청나게 제한되었고요. 그 제한에 따라서 무지하게 다양한 종류의 온도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30가지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재밌는 게 어, 여름철에 가장 더운 날씨하고 겨울철에 가장 추운 날씨를 고정점으로 한 온도계도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예. 거기에 비하면은 뭐 그 다음에 좀 물이 어는 점하고 버터가 녹는 점을 최하점 최고점으로 설정한 그런 거는 약간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버터가 녹는 점도 사실 일정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버터는 우유를 굳힌 거죠. 우유를 굳힌 건데 우유는 소한테서 나오잖아요. 소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우유를 내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버터가 녹는 점이 달라지거든요. 또는 뭐 얼음의 온도로 하고 왜냐하면 얼음의 온도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느끼지만 솔직히 얼음이 한 마이너스 냉장고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손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5도의 얼음이나 한 마이너스 2도씨의 얼음이나 둘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의 온도로 그걸 최하점을 잡고 그 다음에 깊은 지하실의 온도로 최하점을 잡기도 했어요. 이건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 깊은 지하실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도 변화가 없거든요. 뭐 제주도 만장굴 같은 데 가보면은 되게 시원하죠. 여름철에. 그 다음에 뉴턴도 사실 이런 온도계 기준점을 잡는데 약간 도전을 했어요. 뉴턴은 눈이 녹는 점하고 혈온, 그러니까 체온을 고정점으로 썼습니다. 눈이 녹는 점을 0도, 체온을 어, 높은 온도로 잡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도 건강한 인체의 체온은 항상 같다고 느꼈거든요. 몸의 체온이 변하는 게 34도에서 39도 정도밖에 안 변하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40도 넘어가거나 막 34도 아래로 떨어져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체온계를 꽂아봐서 하는 거고 솔직히 얘들 사이 온도 구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뉴턴 생각에는 아 이게 고정적으로 쓸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파렌하이트 아까 말했듯이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씨를 정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세 개의 고정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도를 얼음과 물과 소금 쉽게 말해서 소금물의 어는 점으로 잡았고 물이 어는 점을 32도로 잡았고 체온을 98도로 잡았어요. 왜 이런 숫자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과학자가 아니라 실험기구를 만든 장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실험기구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온도계 고정점에 동의하기까지는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렸고 엄청 많은 싸움을 거쳤어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쉬울 리는 없죠. 그러니까 초기 온도계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라고는 대충 인간의 감각과 맞아떨어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배웠던 그 실험상에서도 왼손을 뜨거운 물에 놓고 오른손을 차가운 물에 놓고 미지근한 물에 두 손을 넣어보면은 한쪽은 오 시원한데 한쪽은 오 시원한데 그러고 한쪽은 오 따뜻한데 이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도 사실상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걸로 잡았던 특성이 첫 번째로 일관성, 그리고 두 번째로 정밀성이에요. 인간의 감각과 온도계를 비교했을 때 온도계는 일관성과 정밀성이 인간의 감각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정점의 얘기는 그만하고 1도를 어떻게 그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온도계를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자, 온도계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안에 액체를 넣어요. 온도계라는 게 유리관을 만들어서 그냥 그 안에 액체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얼고 있는 물에다가, 그건 0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얼고 있는 물에다가 온도계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액체가 어느 정도 팽창했는지를 봐가지고 거기에 0도라고 눈금을 그어요. 그 다음에 끓고 있는 물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서 액체가 팽창한 곳에 가지고 100도라고 눈금을 그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은 50도, 또 그 중간은 25도, 75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눈금을 그어가지고 나온 게 온도계죠. 그런데 사실 온도계에 넣는 모든 물질은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팽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옛날에 거기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대학이 있는데 뭐 검색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검색하죠. 지금도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서 정식 교재로 채택했던 교재에 있는 그런 표가 있어요. 그 표가 검색해서 잘 안 나와서 일단 수은이 0도 수은을 0하고 100까지 눈금을 맞춰놓고 알코올도 0부터 100까지 눈금을 맞춰놓고 물도 0부터 100까지 눈금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0일 때의 눈금하고 100일 때의 눈금하고 세 개의 액체를 모두 다 같게 해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은이 25만큼 팽창했을 때 알코올이 22만큼 팽창했고요. 물은 5만큼 팽창했어요. 왜냐하면 물은 낮았다 올라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은이 50까지 팽창했을 때 알코올은 44까지 팽창하고 물은 26까지 팽창했어요. 그 다음에 물은 100까지 그냥 팍팍 뛰고요. 수은은 일단 이게 수은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수은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이게 수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 수은도 일정하게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알코올도 이게 똑같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액체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이거를 1도라고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 이렇게 가볍게 말할 문제가 아니고 19세기까지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벌였어요. 엄청 싸웠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온도계를 만들어 갖고 온도를 측정할 때에도 우리는 어떤 자연 법칙에 의존해요. 액체가 팽창한 양과 온도가 증가한 양은 정비례 하겠지. 그러겠죠. 근데 그 법칙이 옳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법칙을 또 실험으로 검증하고자 하면은 그럼 1도 올라가면 100분의 1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1도를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150년간을 유럽 전역에서 과학자들이 엄청 싸웠습니다. 정말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막 논문도 되게 많고 연구 결과도 되게 많고요. 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로 책 몇 권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정말로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 온도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찾아봤는데. 그리고 현대적인 온도계는요, 이게 보정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0부터 100까지 해놓고 딱 중간으로 안 긋고 어느 정도 팽창하느냐를 잰 다음에 거길 긋는 그런 걸 했대요. 또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온도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